저는 91살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제 심장은 60살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의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가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왜 어떤 사람들은 70살 전에 갑자기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55살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목 옆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건너뛰나요?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를 빠르게 3번 해보세요. 어지러우신가요? 눈앞이 잠깐이라도 깜깜해졌나요? 만약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은 위험구역에 있으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67살 남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혈압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큰일이 생기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다고요.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딸이 막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30대를 자기 기저귀를 갈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는데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진짜 적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천천히 굴욕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삶과 여러분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부산, 인천의 3개 주요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 기록을 분석한 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70살 전에 쓰러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몸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 특정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삶의 일부라고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심장병과 뇌졸중은 피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범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3가지 흔한 습관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 의학 저널에서 읽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제 환자들과 함께 효과가 있다고 입증한 것입니다. 박 씨는요, 지금 70살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손주와 놉니다. 그의 딸이 지난달 저에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응급실에 실려온 모든 환자들이 쓰러지기 전날 했던 말입니다. 침대에 누울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났고
얼굴 반쪽이 마비되었고 가족들이 구급차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신호들입니다. 약간의 어지러움, 약간 불규칙한 심장 박동,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는데 어려움, 계단에서 난간을 잡아야 할 필요성. 여러분은 이런 신호들이 사소해 보여서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분의 몸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수년을 더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침대에서의 수년이 아닙니다. 질 높은 수년입니다. 여행하는 수년입니다. 손주들과 노는 수년입니다. 독립적이고 강하게 지내는 수년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이것은 긴급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한국에서 심혈관 연구에 3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전역의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온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 중 너무 많은 분들이 다시는 걸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68살 남성이 새벽 5시에 강남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하던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이전 증상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그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30년 동안 계속해서 봐온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70살에 도달하기 전에 죽이는 패턴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규칙적인가요? 이제 빠르게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꼈나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코르티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3가지 구체적인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동맥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코르티솔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혈관을 콘크리트처럼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70세 이전에 쓰러진 환자의 85%에게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85%입니다. 즉, 지금 당장 이것들을 바꾸지 않아야 두면 똑같은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숨은 살인자는 아침 루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잠에서 깨면 10분 안에 빠르게 움직입니다. 급하게 옷을 입습니다. 화장실로 서둘러 갑니다.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8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혈압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코르티솔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쏟아붓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 코르티솔 급증이라고 하며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갑자기 깨어나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코르티솔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일출이 아닙니다. 폭발입니다.
수면으로 인해 여전히 이완되어 있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됩니다. 심박수가 뛰어오릅니다. 혈압이 몇 초 만에 20-30포인트 급등합니다. 동맥벽에 약한 부분이 있거나 플라크가 쌓여 있거나 미세한 손상이 있다면 이 매일의 충격이 아침마다 조금씩 여러분을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박 씨라는 64세 여성이었습니다. 가벼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활동적인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걸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난 후 첫 10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즉시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아침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뇌와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혈압을 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매일 아침 하듯이 빨리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30초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65로 뛰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찰대를 움켜잡았습니다. 그것이 기립성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갑작스러운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심혈관계 내부에 작은 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10년, 20년, 30년 곱해보십시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아침 무언가가 파열되거나 막혀서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면 2분 동안 움직이지 마십시오. 누워 있으십시오. 깊게 10번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앉아서 1분 더 기다리십시오. 몸이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밤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숨은 살인자이며 지금 이것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잠자는 동안 동맥이 천천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염증 순환이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아마 어제 먹었을 3가지 음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 수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정과 새벽 4시 사이 제가 황금 회복 시간이라고 부르는 동안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세포 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깊은 수면 중에 동맥 손상을 복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 기록을 분석한 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특정 음식을 섭취하면 정확히 새벽 2시 30분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등합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이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손상된 동맥세포가 손상된 채로 남습니다. 밤마다 이 작은 방해가 쌓입니다. 5년 이내에 동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 더 늙게 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정 코르티솔 급증을 유발하는 3가지 음식은 저녁 9시 이후에 먹은 흰 쌀밥, 취침 3시간 이내에 섭취한 모든 과일, 그리고 충격적이겠지만 야식으로 먹는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모두가 요구르트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구르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췌장이 쉬어야 할 때 발생하는 혈당 급등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에 경미한 뇌졸중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저녁 9시에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소화가 잘 된다고 말해서였습니다. 매일 밤 그 죽 한 그릇이 인슐린을 급등시켰고, 이것이 코르티솔을 유발했고, 동맥 회복을 방해했고, 미세 혈전을 만들었고,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약간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나 때때로 건너뛰는 것을 느낀다면 동맥벽이 이미 염증 손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췌장이 이 당을 관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정쯤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다시 올리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 홍수는 동맥 회복 과정에 치명적입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저녁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만 드세요. 즉, 단백질과 채소만 드시라는 뜻입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한다면 5시 반 이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게 들린다는 것 압니다. 한국 문화는 늦은 저녁 식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년에 본인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며 지내시겠습니까? 3년 전 부산에서 65, 세 이상 환자 140명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달 동맥 염증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90일 안에 83%가 C반응성 단백질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동맥 나이가 평균 7년 젊어졌습니다. 인천의 최 씨는 지금 74세입니다. 70일 새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심장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분의 심장내과 의사는 6개월 안에 우회 수술 일정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120일만 주십사하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설탕이나 전분이 들어간 음식을 일체 드시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넉 달 후 염증 지표가 40% 떨어졌습니다.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의 자연 회복 주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그 과정을 방해하는 것만 멈추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습관은 흡연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순간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녁 독약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 기록을 분석한 후 절대적으로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세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공유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자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저녁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무거운 음식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맥 안에서 재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이 이 급증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 후 앉아만 있으면 그 설탕과 지방의 조합이 혈류에 머물러야 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진하고 찌꺼기 같은 피가 동맥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혈관벽을 긁어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몸은 이 상처를 콜레스테롤 패치로 수리하려고 하고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 패치들이 쌓여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는 플라크가 됩니다.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4 세박 씨였습니다. 간헐적인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패턴이 즉시 명확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밥, 국이 포함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시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박 씨, 이 패턴을 계속하시면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긴급성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석 달 후,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꾼 후 그분의 심혈관 지표가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저조차 놀랐습니다. 혈압이 150, 95에서 125, 8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20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시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저녁 6시 반 이전에 마치십시오. 이것이 이르게 보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현재 8시나 9시에 드신다면 일주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앞당기십시오. 매일 30분씩 더 일찍 드시면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점심 식사의 정확히 절반 크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십니다. 점심을 적게 먹고 저녁에 폭식합니다. 이것은 거꾸로이고 치명적입니다. 저녁에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4분의 1은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로, 4분의 1만 밥이나 곡물로 채우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셋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식사 후에 위험할 것입니다. 대신 아파트나 집 안을 정확히 20분 동안 천천히 걸으십시오. 10분도 아닙니다. 30분도 아닙니다. 20분이 혈당 조절을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필요하면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십시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근육이 혈류에서 당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하여 제가 설명한 위험한 찌꺼기 효과를 방지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와 잠자리 사이에 매 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평범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고 밤새 탈수를 방지합니다. 탈수는 수면 중 혈액을 위험하게 걸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위험한 사고방식이 매일 서울과 부산 전역에 병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녁 독약 패턴은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한국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제 삼촌도 67세에 죽였습니다. 그분은 저녁 10시에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푸짐한 식사 후 3시간 뒤 텔레비전 앞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날까지 살아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내일 저녁 제가 설명한 이 4가지 단계를 정확히 실행하십시오. 며칠 내로 동맥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70살 이전에 당신의 몸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4번째 중요한 습관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여러분 대부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동맥 내부에 축적되는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일 패턴만으로도 제 연구에서 기록된 조기 심혈관 질환의 38%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4번째 파괴자는 만성적인 얕은 호흡과 머리가 앞으로 나온 자세의 결합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호흡이라고요? 호흡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나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으며 목이 화면이나 탁자를 향해 빼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깊은 산소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인 횡격막이 최소 40% 압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호흡이 장기, 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심장 근육 자체에 현저히 적은 산소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기검진 중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슴을 움츠린 자세로 앉아있는 환자들은 진단된 호흡기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2mm랑 94% 사이에 산소 포화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똑바른 자세와 깊은 호흡 습관을 가진 환자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은 일관되게 위출 99%를 측정했습니다. 그 3.5%의 차이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만성세포 저산소증 상태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천천히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신체는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혈액을 강제로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올려 보상합니다. 해마다 유지되는 이 상승된 압력은 동맥벽에 미세한 파열을 만듭니다. 이 파열은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축적되어 결국 동맥을 완전히 막을 플라크를 형성하는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머리가 앞으로 나온 자세를 가진 환자들이 실제 나이보다 평균 11년 더 진행된 동맥 플라크 축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동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신체의 경보 시스템인 교감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모든 얕은 호흡은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고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미묘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합니다. 코르티솔과 염증에 대해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얕은 호흡은 집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강남 지역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72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빈번한 가슴, 답답함과 피로를 경험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의료검사는 혈압 상승과 동맥 막힘의 초기 징후를 보였지만 아직 급성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그를 관찰했을 때 저는 즉시 그의 자세를 알아챘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목이 늘어나 있으며 호흡이 너무 얕아서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상적으로 숨을 쉬라고 하면서 세어보았습니다. 1분에 23번의 호흡을 했는데 모두 상부 가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건강한 호흡 속도는 분당 12호 11구에여야 하며 모두 복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8주 안에 그의 혈압은 약물 변경 없이 베스파버레 라브 92에서 100미질 81로 떨어졌습니다. 가슴 답답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후속 동맥 스캔을 실시했을 때 그의 플라크 축적 진행은 이전 악화 속도에 비해 60% 느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똑바로 앉거나 가능하면 서십시오. 어깨를 뒤로 그리고 아래로 돌리십시오. 머리 꼭대기를 천장을 향해 당기는 끈을 상상하십시오. 귀는 어깨 바로 위에 정렬되어야 하며 앞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꼽 바로 아래 배에 올리십시오. 이제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에 올린 손이 크게 올라가야 하며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횡격막 호흡입니다. 2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더 긴 날숨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의 진정 메커니즘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단 5분씩만 이 호흡 패턴을 연습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 1번, 오후에 1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1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5번째 중요한 변화이며 솔직히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위험한 아침 루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깨어난 후 첫 9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갑자기 쓰러질지 아니면 85세를 넘어 강하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저는 70세 이전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일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 중 91%가 정확히 같은 아침 실수를 했습니다. 이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심혈관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는 대신 충격적으로 깨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즉시 격렬한 활동을 시작하면 본질적으로 신체를 몇 초 만에 0에서 100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혈관은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심장이 따라잡으려 애를 씁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엔진이 손상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운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고 운동을 하고 찬물을 마시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혈관계, 자살 행위입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씨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규칙적인 생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팔굽혀펴기 50개와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것이 강한 의지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그의 아내가 거실에서 큰 쿵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씨가 20번째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대규모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그의 기록을 검토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아침 일과가 날마다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십 명의 환자들을 살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 순서를 따르세요. 첫 번째 단계. 처음 잠에서 깨면 즉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있으세요. 눈을 뜨되 정확히 3분 동안 똑바로 누워 있으세요. 이 3분 동안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세요.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이것이 혈액순환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3분 후에 천천히 앉으세요.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발을 바닥에 댄 채로 앉아서 2분을 더 있으세요. 이 시간 동안 깊은 숨을 10번 쉬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이 신경계를 조절하고 서기 위한 혈압을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천천히 일어서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설 때 단계적으로 하세요. 부드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걷기 시작하기 전에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어지럽다면 즉시 다시 앉아서 1분을 더 기다리세요. 네 번째 단계, 하루의 첫 음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커피도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정확히 컵 하나 가득, 약 200ml입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고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도록 돕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뜨거운 음료도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일어난 후 처음 30분 동안은 격렬한 활동을 피하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전화, 통화도 하지 마세요. 그저 부드러운 움직임만 하세요.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이 90분의 부드러운 기상 시간이 여러분의 황금 보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 과정을 존중하세요. 심혈관계가 제대로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아침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70세 이전에 쓰러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여섯 번째 중요한 요인은 제 환자들의 90%가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면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밤 천천히 여러분의 뇌를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제 진료실에서 저는 70세 이전에 갑작스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 2,000명 이상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들 중 63%가 만성 코골이나 두통과 함께 깨어나는 것을 보고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것을 심혈관 위험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고 그저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반복적인 산소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고, 각각의 에피소드가 혈관과 심장 조직을 돌이킬 수 없이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잘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이 혀와 연조직을 뒤로 당깁니다. 이것이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깨어납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급등하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코르티솔이 시스템에 넘쳐납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 잠재적으로 수십 번 일어납니다. 각각의 미세한 각성은 스트레스 사건입니다. 각각의 산소 저하는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 야간 공격은 갑작스런 치명적 실패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오후 피로와 집중력 장애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8시간을 자지만 결코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크게 코를 골고 때때로 몇 초 동안 숨을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혈압이 높았고 심장에 긴장의 징후가 있었으며 인지기능 검사에서 초기 쇠퇴가 나타났습니다.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 수년 동안 그녀의 뇌에서 산소를 고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한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시 수면 자세를 바꾸세요. 등을 대고 평평하게 자는 것을 멈추세요. 코를 골거나 피곤하게 깨어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야 합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요. 왜 왼쪽일까요? 이 자세가 기도를 열어두고 심장에 대한 압력을 줄이며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실제로 심혈관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등을 대고 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밤에 뒤척이지 않도록 등 뒤에 단단한 베개를 놓으세요. 적절한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다른 베개를 놓으세요. 만성적인 코골이가 있다면 머리를 약간 높이세요. 목에 무리를 주는 여러 개의 베개를 머리 밑에 놓지 말고 침대 머리 쪽 다리 밑에 책이나 블록을 놓아 완만한 경사를 만드세요. 3주 이내에 최 여사는 놀라운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로 휴식을 취한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코골이가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을 측정했을 때 약물 변경 없이 1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인지기능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면 자세에 대해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압약을 처방하고 운동을 권장하지만 당신이 매일 밤 8시간 동안 스스로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의료 과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자기 위한 수면 공간을 준비하세요. 베개를 제자리에 놓으세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코를 고는지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지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혼자 산다면 휴대폰으로 자신을 녹음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 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는 절대 과식하지 마세요. 위가 가득 차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호흡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은 저녁 8시에 저녁을 먹고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왜 밤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산소 부족과 스트레스 속에서 보낸다면 당신은 파국적인 붕괴를 향한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것을 바꾸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모든 것이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어떤 사람들은 70세 이전에 갑자기 쓰러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80대와 90대까지 강하고 활동적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55세 이상이고 제가 곧 밝힐 3가지 숨겨진 패턴을 무시해 왔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맥 노화는 보이지 않지만 측정 가능하고 되돌릴 수 있으며 이것을 고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다가오고 있던 붕괴를 피하도록 도운 정확한 단계입니다. 1단계. 내일부터 아침 코르티솔 패턴을 재설정하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 6시든 7시든 상관없습니다. 1시간을 선택하고 15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부신은 지금 혼란스러운 분출로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있으며 이 혼란은 매일 아침 동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재훈련시킵니다. 지금 다음 달 동안 같은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2단계. 일어난 후 45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최소 10g이 필요합니다. 계란 3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 또는 주먹 크기의 두부 한 모입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 동안 혈관을 파괴하는 코르티솔 급증을 막습니다. 쓰러진 제 환자들 대부분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 식사는 12시간 전이었고 그들의 몸은 생존하기 위해 근육 조직을 잠식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3단계. 점심 식사 후 정확히 18분 동안 걸으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점심 후입니다. 우리 심혈관 부서의 연구에 따르면 이 특정 타이밍은 오후 코르티솔을 38% 감소시키고 동맥 유연성을 즉시 향상시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신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8분 동안 계속 움직이세요. 비가 오면 아파트 건물 안에서 걸으세요. 걸을 수 없다면 18분 동안 반복적으로 서고 앉으세요. 움직임이 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4단계. 취침 90분 전에 모든 화면과 밝은 조명을 끄세요.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의 청색광은 몸이 절실히 떨어뜨려야 할 때 코르티솔 분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생명에서 수년을 훔치고 있습니다. 취침 90분 전에 모든 것을 끄세요. 따뜻한 램프 아래서 책을 읽으세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희미한 불빛 속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세포 복구가 일어나려면 야간 코르티솔이 특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세포가 더 빨리 노화되고 동맥이 더 빨리 굳어집니다. 5단계. 매주 일요일 아침 허리둘레를 측정하세요. 1000줄자를 가지고 배꼽 주위를 측정하세요. 기록하세요. 2주 연속 이 숫자가 증가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며, 내장 지방은 노화의 모든 질병을 가속화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주간 측정은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다른 4단계가 작동하는지 아니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 5단계는 코르티솔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30일 동안 완벽하게 실행하면 동맥 유연성과 염증 지표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생깁니다. 90일이면 우리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급성 심장마비 위험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5단계 중 어떤 것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지 적어보세요.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동적인 조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쓰러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말년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실천할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 1단계와 2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단백질을 계획하세요. 이 2가지 행동만으로도 재설정이 시작됩니다. 50세 이상 소중한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언급된 3가지 생활 습관 중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60세 이후 건강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